황진철 라이브. 와, 봄이 오는 듯한데 오늘 약간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네, 바람이 좀 불었죠? 예. 네. 선생님을 또 여기서 뵙게 되네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얼마 전에 국제학회 할 때 뵙고요. 네. 예. 참 학회에서 인연이 돼서 저희 오늘 화장실 때문에 외출을 어려워하고 심지어 무서워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나 많이 계시죠? 네. 오늘 복음을 전해주시겠다고요? 아니 근데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이대 그 병원의 그 네. 많은 팬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그렇죠. 저희가 이대 서울병원에서 한 2년에 거쳐서 한 5천여 건의 그 치료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나올 때 저희가 통계를 정리를 해보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윤하나 그 교수님께서 개원을 하셔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면 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이대 서울병원에 계셨죠. 지금은 하나 메디케인스 클리닉에 골반 재활 프로그램 디렉터로 계시죠. 네, 저희 맞습니다. 사실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한테 많은 영감도 받고 그리고 또 많은 지식을 제가 얻기도 했습니다. 오늘 지니킴 선생님 모시고 여러분 요실금과 과민성 방광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선생님께서 이렇게 갖고 오신 소품들을 이용해 설명도 잘 해주실 거니까요. 질문은 이따가 하나씩 우리가 해결하는 걸로 하고. 예, 선생님.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외출이 무섭습니다. 네, 외출이 무섭습니다. 예. 저희 병원에 그 내원하셨던 환자분들이 대부분 외출을 하시려고 하면은 일단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신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을 다녀온 지 10분도 안 됐는데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또 화장실 가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보셨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이런 그 증상을 호소하세요. 이거는 그 요실금, 이제 여기 질문 주신 분들도 계신데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방광이 예민해져서 보통 과민성 방광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때문에 이제 그 밖에 나가는 게 친구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냥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 번쯤은 특히 과민성 그 방광 증상이 있었던 환자분들이 한 번쯤은 절박성 요실금 화장실 갑자기 급해졌는데 소변이 새버린 거예요. 패드나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외출을 했다가 바로 그냥 약속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이런 그 사례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또는 여기 이제 질문들 주셨는데 기침이나 운동할 때 소변이 새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래서 복합성 요실금이 있는 분들도 혹시나 소변이 셀까 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과민성 방광에서 나타나는 빈뇨 증상이 좀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치료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천 케이스. 와. 제 5천 케이스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화장실에 집착을 하게 됐을까? 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 좀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 많은 분들이 이제 소변이 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보통 많이 알고 계시는 케겔 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케겔 운동만이 답이 아니라 힘, 근력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거를 언제 수축을 해야 될지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해요. 아무리 근육이 튼튼하더라도 이 수축해야 될 타이밍을 놓친다고 하면은 요실금이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약해서 복압성 요실금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변이 셀까 봐 무의식 중에 긴장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위축돼서 긴장이 됐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아무리 그 케겔 운동, 골반 기적은 훈련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같은 요실금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마다 또 다 달라요. 나이가 다를 수 있고 내가 가진 그 병력이 다를 수 있어요. 가족력 중에서도 만약에 당뇨나 갑상선 증상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또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쉽게 전달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케이스를 2가지 정도 이제 저희가 케이스 첫 번째 출산 후 복압성 요실금 38세 여성 2번의 출산을 했고 질분만을 한 거예요. 자연분만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많이들 나타나는 게 재채기 할 때 샌다든지 아기를 안아 올리려고 했는데
움찔 소변이 새버린 거여서 굉장히 많이 당황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36살이 아니더라도 자연 분만을 하면 우리 생애 중에서 그 골반 기저근이 가장 사실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임신과 출산이거든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 한 여성들 특히 자연분만을 하신 여성분들 중에서 이런 소변이 새는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 어떻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제 갱년기, 폐경기에 조금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상들이 있어요. 많이 이제 보셨겠지만 갑자기 이제 뭐 화장실을 자주 간다든지.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인제 그 말씀드릴 거는 염증이 없는 비염증성 이제 방광염 증상처럼 나타나지만 검사는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맞아요. 말씀하신 분들이 네. 정말 많으세요. 특히 인제 저희 병원에 그 내원하시는 그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그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다 다녀오셔서 CT도 찍으시고 뭐 여러 가지 요역동학 검사, 초음파도 다 하셨는데 이상이 없대요. 근데 저는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것처럼 흔히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오줌 소태라고 하죠. 그렇죠. 오줌 소태. 네. 다녀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뒤돌아서 다시 한번 또 가시는 이런 증상들이 있으세요. 인제 그래서 인제 중년 여성들 또는 중년에서 그 노년 그 여성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그냥 골반 기저근을 조이고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좀 중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예. 방광도 훈련이 가능하거든요. 방광을 건강한 방향으로 지금은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면은 얘가 왜 예민한지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얘를 정상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방광 훈련이라든지 골반 기저근 훈련도 기존에 잘 알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조금 그 다른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진행을 해 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가 아마 많이 그 질문을 주실 것 같은데 방광 훈련이 가능하긴 할까요? 이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벌써 기대가 돼요. 네. 선생님 제가 이게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네네네. 제가 인제 좀 감사 인사만 좀 전하고 바로 드릴게요. 네네네. 우리 마음 편한 하루님, 그리고 시크릿 정원님, 그리고 또 우리의 빅팬 또 오용도님 정말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생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네. 또 여쭙도록 할게요. 네네. 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화장실에 집착하게 되셨을까요? 첫 번째 사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저거 난데 내 얘긴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네. 약속 장소 왔는데 오시는 길에 화장실 한번 들렸다가 또 도착해서는 만약에 우리가 카페에서 만난다고 하면은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화장실이 먼저 어딘지 이렇게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한 분쯤은 이런 분들이 좀 계시지 않을까.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의 30%, 3명 중에 그 1명꼴로 이제 겪는 증상이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분들한테 나타나지만 사실 누구한테 쉽게 얘기하기는 조금 민망하다고 생각하시거든요.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자식들한테도 이야기하기가 참 그래서 병을 많이 키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고민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그래서 오늘 목표 기저귀 차기 전에 패드 차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마지막 골든 타임 찾기.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좀 회복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한 방송일 것 같아요. 수술이 꼭 필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골반 기저근 훈련만 하면 요실금이 다 좋아지는 건 아니고요. 간혹 인제 그 검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의 인제 검사를 받으시고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기능의 문제다. 구조적인 거는 저희가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조적인 거는 전문의 이렇게 황진철 원장님이나 저희 윤하나 원장님 같은 분들께 인제 오셔 가지고 수술을 받으시면 되고요.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저희가 바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르다는 거. 그래서 지금이 골든 타임입니다. 야. 오늘을 넘기지 마실게요. 저 지금 순간 약간 무슨
비온 뒤 홈쇼핑 같은 느낌이 되긴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네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네요. 네, 좀 지금 이 부탁드릴게요. 순간이 가장 좋습니다. 빠르십니다. 예. 예, 그래서 요실금하고 과민성 방광이 같이 올 수 있나요? 네,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기침을 하면 새요.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 있고 복압이 증가하는 순간에 이제 요도가 열리면서 이제 소변이 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이제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소변 이제 방광에 소변이 차 있으니까 비우면은 새지 않겠지 하는 마음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병원에 오시기 전에 화장실을 자주 가다 보니까 인제 빈뇨까지 생기신 거예요. 만약에 인제 밤에 인제 물을 많이 드시는 이런 습관이 있어서 밤에 한 번쯤 인제 야뇨라고 하죠. 밤에 살짝 인제 이불에 실수를 하셨던 분들은 밤에도 계속 이렇게 인제 깨시게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은 회사를 다니시거나 또 육아를 하시는 지금 인제 그 출산을 하신 여성들이라면 수면 부족 때문에 정말 좀비처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의 삶의 퀄리티가 진짜 엉망이 되는 거예요. 피곤한데 잠도 못 자고 회사에 나가야 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우울증이나 인제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게 인제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괜찮았어요. 그냥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아무 좀 소변이 마려운가 이런 사인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걸 인제 급방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갈 때까지 참지 못하고 소변이 찔끔 새는 경우 이거는 인제 절박성 요실금, 급박성 요실금이라고도 인제 부르죠. 이렇게 해서 인제 이 증상은 과민성 방광이 있는 분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인제 주요 증상인데 이런 분들은 또 하루에 배뇨 횟수가 8회 이상, 10회 이상, 12회 이상 깨어 있을 때 그리고 밤에도 3번에서 4번 또는 저희가 인제 그 병원에서 만난 환자분들은 30분 단위 매 시간마다 주무실 때도 깨시는 거예요, 아침까지. 그러면 5번에서 6번 정도 깬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눈도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고 예, 또 회사는 가야 되고 아이가 있다면 또 아이들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인제 몸이 점점 컨디션이 떨어지는데 이제 컨디션이 떨어지면 방광은 더 예민하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언제 셀지 모르니까 미리 패드를 인제 착용을 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인제 제약을 받죠. 아마 TV에서도 인제 이 요실금 패드 선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인제 중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선전들. 엄마 인제 뭐 자전거 타러 가자 그러는데 집에 있겠다고 나는 인제 집에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 소변이 셀까 봐 또 패드를 했는데 이 패드가 티가 날까 봐 여성분들은 사실 외적인 것도 포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인제 그 제약을 받게 되고 이러면서 인제 나의 삶의 질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들도 만나러 가기 두렵고 인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인제 그 여성분들도 친구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처음에 이 증상이 나타날 때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부끄럽다는 생각에 '나만 이런 건가?' 이래서 말씀을 못 하시고 특히 출산 직후에 여성분들이 계신 이런 단톡방에 제가 한번 있어 봤는데 "아기 낳으면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예, 당연한 게 아니에요. 3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인제 그 회복하고 치유가 되는 시간을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3개월 사이에는 쪼끔씩 조금 실수를 할 수 있지만 3개월이 지나면 사실 우리가 인제 그 질분만 자연분만을 하고 인제 뭐 회음부 절개를 해서 인제 꼬맨다든지 하더라도 상처 부위가 아물어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소변이 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정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가까운 비뇨의학과나 또는 뭐 산부인과에서 이런 요실금 증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고 또 마지막으로 "아유 나이 들어서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인제 갱년기, 폐경기 여성분들 이제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60세, 70세 인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주를 좀 이루고 계신 것 같아요. 50, 60, 70대에서 이 여성분들은 뭐 갱년기 되면 다 그렇다던데 그게 왜냐면 내 주변에도 이렇게 소변이 좀 샌대. 그래서
나이 탓으로 돌리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80세 뭐 중반에 계신 이제 여성분들이 오는데 요실금 증상이 없어요. 다른 그 방광에 이제 그 문제로 오셨을 때 이분들 이제 근력 훈련을 제대로 하시면은 소변 새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로만 치부하기는 조금 좀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치료로 개선이 가능하다는 거. 예. 오늘이 가장 빨라요. 오늘이 가장 빠르기 때문에 미루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병을 키워갖고 오시더라고요. 예, 근육은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젊을 때 우리가 훈련을 했을 때 훨씬 더 반응이 빠르거든요. 예, 반응이 빨라서 그렇고 그래서 조기에 이거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치료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또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원장님 아니, 뭐 제가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기 전에 그렇게 말씀 할까요? 주실 제가 거. 사실 네. 선생님 설명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어서 네네네.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40대가 되셨대요. 네. 요실금부터 찾아왔대요. 수술만이 정답일까요? 뭐 따로 운동 방법이랑 뭐 치료로 요실금 증상이 해결할 수 있는지 보통 대부분 40대에서 요실금 증상이 많이들 발생하나요라고 물어보셨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 사실 답을 드리고 싶은데 네. 선생님 강의 중에 이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일단 네네네. 먼저 한번 네. 대답을 한번 진행을 해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봐야 될 거는 힘이 약해서 생기는 문제인지 골반기저근의 근력이 약해져서 요도를 이제 제가 요 모델을 가지고 온 모델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앞에 요 부분이 요도예요. 요도인데 이 요도 주변에 있는 요도 관략근들이 약해져서 요도를 제대로 지지를 하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소변이 새는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밍이 문제인지 근력은 좋아요. 근육은 굉장히 수축하는 힘도 좋고 저희가 이제 내진을 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진을 이렇게 했을 때 쪼이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잘 하시는데 그런데도 소변이 새요. 이건 왜 그럴까요? 라고 보면은 타이밍. 수축해야 될 타이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또 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거는 예. 저희가 실습할 때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릴게요. 그래서 골반기저근이 수축해야 될 타이밍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뒷북을 치는 거죠. 뒷북을. 재채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근육이 딱 수축을 하면 이미 소변이 새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강의가 너무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우리 러블리데이즈님께서도 네. 기침이나 운동 시 요실금 발생합니다. 생활 속 불편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답을 주실 것 같거든요. 네네네네. 계속 잘 들어보세요. 네네네. 네, 좋습니다. 뒤에서 실기 같이 해볼 건데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실게요. 네, 질문 네. 너무 감사드려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긴장이 문제다. 그래서 요실금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은 기능적으로 지금 근육이 제대로 수축 이완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있으면은 조여줘야 될 때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쪽 팔로 하는 게 좋겠군요. 자,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 저희 이두박근이 이제 그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가 완전히 굽혀지고 펴져야지 이 이두박근이 100% 활용이 되는 건데 골반기저근도 마찬가지예요. 골반기저근도 수축을 했다가 이완도 해야지. 예. 쪼여졌으면은 얘가 이렇게 이완도 돼야 되는데 쪼여져 있는 상태로 있다가 이완을 하지 못하면 내가 필요할 때 쪼여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50%밖에 사용을 못 한다든지 너무 긴장을 하고 있어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든지 그래서 이제 골반기저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 예를 많이 드는데 긴장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같은 요실금 증상이라도 약해져서 또는 약하면서도 긴장도가 높을 수가 있고요. 강하면서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고 근력은 잘 하는데 좀 이완을 못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이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지 효과는 가장 좋다는 거. 그래서 같은 요실금이라도 원인이 다르면 치료 방법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힘의 문제인지 타이밍의 문제인지 긴장의 문제인지 또 이완의 문제인지 정확하게 평가가 먼저 필요하고 오늘 이제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가 이제 이런 테스트 같은 거는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 요거 이제 38살 여성이고요. 출산을 2번 하셨어요. 그래서 출산 전에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규칙적인 이제 운동에 이제 참여를 하셨던 분이고 평소에 건강하셨고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신 거예요. 언제?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부터 더. 그래서 조리원 동기들도 증상이 있다고 해서 그냥 아, 원래 그렇구나라고 방치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냐고 여쭤봤더니 웃거나 기침할 때 소변이 샌다고 하셨어요. 무거운 짐을 올리거나 아가가 이제 아가를 안아 올리는데 아기들은 어때요? 점점 성장을 하니까 무거워지죠. 근데 엄마의 골반 기저근은 방치하면 점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아가들은 점점 무거워지는데 아가를 이제 이제 안아 올리려고 하면은 소변이 새고 또 많이 이제 첫째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치원, 어린이집 버스를 타기 위해서 막 뛰어갔는데 신호등 불이 깜빡거려서 이제 뛰어보려고 했는데 소변이 찔끔 새는. 예, 처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임상에서는 많이 볼 수 있고요. 계단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 조금 불안하다. 새지는 않는데 뭔가 받쳐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병원에서 복압성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으셨고, 골반 기저근이 이제 구조적으로도 약해져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요도에도 중간 요도가 있거든요. 요도 자체가 살짝 좀 늘어나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복압이 높아지면 소변이 이제 새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저희가 이제 내원을 하시면 내진을 해서 근육이 저항에도 이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지 그냥 단순히 수축만 하는 게 아니라 저항을 줬을 때 저항을 이제 저한테 반대해서 밀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골반 기저근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항을 했을 때 이제 이 근육이 이제 활성화가 되는지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어. 우리 이제 그 뭐 허리가 아프면 코어 운동을 하라고 하지만 이 골반 기저근하고 코어 운동은 코어의 근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의 짝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어 근육하고 협응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 그래서 아가를 들어 올릴 때 어떻게 하면은 허리나 척추의 부하를 줄이고 골반 기저근이 조금 힘을 덜 받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했을 때 방광 그 경부의 과도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좀 늘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압이 증가하면은 요도가 쉽게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골반 기저근의 긴장도도 감소했어요. 긴장하면 여러분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 골반 기저근은 안정시에 지금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면서 앉아 계시죠. 대부분 앉아 계실 거고 여기 이제 황 원장님이나 저처럼 의자에 앉아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제가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골반 기저근은 안정시에도 어느 정도 긴장도를 유지해야지 얘가 무너지지 않아요. 예. 얘가 그냥 안정시에 놔버리면 어떻게 해서 정말 소변이 새겠죠. 그래서 안정시에도 우리가 적절한 긴장도는 유지를 해야 되는데 안정시의 긴장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져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도 바뀌어 있지만 골반 기저근의 기능도 지금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기침을 하면 어떻게 돼요? 복압이 올라가겠죠. 복압이 올라가면서 소변이 새고 또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침 시에 선행 수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선행 수축이 없어요. 이 얘기를 일반 분들은 어려워하실 거예요. 저희가 코어를 얘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허리가 많이 아프신 분들을 코어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정말 너무나 많은 유튜브 채널 또는 TV에서도 의학 채널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선행수축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아래 이제 골반 기저근이 있어요. 골반 기저근이 있고 코어라는 근육은 우리 몸통을 감싸고 있거든요. 이 컵을 몸통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갈비뼈 아래부터 골반 기저근, 이 골반이 내려오는 데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몸통에는 우리가 인간 복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쫙 마치 여성분들이 코르셋을 입고 있는 것처럼
두르고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 코어 근육이 같이 협응을 골반 기저근이랑 해줘야 되는데 이 협응이 깨져버리면 좀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 자, 제가 여러 가지 도구를 좀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거 이제 너무 그 감사합니다. 휴지심인데 일반 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볼록 빨갛게 보이는 여기가 복부예요. 복부고 이 위가 횡격막 있는데요. 횡격막 갈비뼈 쪽으로 여기가 골반기저근. 자, 골반기저근이 약해졌다고 하면은 이제 이렇게 살짝 안정시에도 조금 내려와 있는 상태, 요도관략근이 좀 풀려 있는 상태. 그리고 복부도 어때요? 아기 낳고 나면은 아가는 나왔는데 왜 내 배는 안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 많이 하시죠. 맞죠? 여성분들은 아마 100% 공감을 하실 텐데 이 방금 말씀드린 코어 근육이 얘를 짱짱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옆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얘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누가? 인간복대. 코어 근육, 우리가 복횡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짱짱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기서 아래에서는 누가? 골반기저근이 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얘네 둘 다 조금만 힘이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서도 복부도 나오고 아래 골반기저근도 이렇게 조금 밀리는 이런 현상. 그래서 기침을 하더라도 기침을 재채기죠. 이거는 콜로 기침을 하면은 복부의 복압이 이렇게 올라가요. 얘를 잘 잡아줘야 돼요. 누가? 코어 근육이. 아래에선 골반기저근이 재채기를 하면은 얘가 잡아줘야 되는데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건강했다면 허리가 아프지 않고 임신 출산을 하지 않았고 또 방광염이 안 걸렸었던 건강하신 분들은 재채기를 하기 전에 골반기저근이 선행수축을 해서 나 재채기 나올 것 같아. 나 기침할 것 같아 하면은 골반기저근이 먼저 짠 올라와요. 그리고 기침을 하게 되면은 이 아래로 제가 손이 지금 이렇게 모자라서 위에서 압력이 증가하더라도 배도 나오지 않고 골반기저근도 나오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제 임신 출산 또 중년인 여성분들 또 방광염에 한번 걸렸었고 지금 방광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이런 분들은 이 협응 자체가 깨져서 하기 전에 선수축을 못하고 하고 나서 뒷북 아이고 소변이 셀 것 같은데 하면 이미 새버린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영어로 얘기를 한다면 feed forward. 피드백은 내가 뭔가를 한 다음에 받는 건데 feed forward는 먼저 내가 뭔가를 하기 전에 이 근육들이 짠 하고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준비가 없이 기침을 먼저 해버리고 아이쿠 준비하려고 뒷북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침을 할 때 선수축이 없다. 이거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한 80-90%의 환자분들이 이 그 선수축 기능이 없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4번 복부 도밍이 심하다. 이게 방금 도밍이라는 게 복부가 볼록 나오는 거예요. 네, 복부가 볼록 이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볼록 나오는 게 호흡을 할 때도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 안 되고 누가? 코어 근육이 복횡근이라는 인간 복대처럼 생긴 코르셋처럼 이 몸속에 생긴 이 근육들이 올라와서 잡아줘야 되는데 복부가 나오면은 어디 아래에서도 압력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타이밍이 없다. 근력은 좋은데 지금 여기 선수축 기능도 떨어진다든지 복부 도밍이 이제 심한 거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언제 잡아줘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조금 무너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조금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 전략, 호흡하고 골반저의 협응 훈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사진 보면 핑크색으로 위에 이렇게 된 게 여기가 뭐라고 할까요? 횡격막. 요 아래가 골반기저근이에요. 골반기저근. 그래서 복압이 상승하기 전에 얘네가 선수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제대로 하려면 사실은 골반기저근을 수축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뭐부터? 호흡부터 정상화가 돼야 돼요. 호흡이 첫 번째예요. 과민성 방광 치료도 마찬가지고 요실금이 있는 분들도 호흡이 첫 번째. 왜냐하면 이 증상이 있는 것 자체가 몸의 긴장도가 이미 올라가 있거든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내 몸의 긴장도, 안정시의 긴장도가 올라가 있어요. 근육이 약하고 근육이 정상적이고 또 근육이 일반인들보다 강하다고 하더라도 이 긴장도가 기본적으로 긴장도가 상승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인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도 설명드리고 한번 실기를 시도를 해 볼게요. 야, 오늘 되게 너무나 소중한 강의를 해 주고 계셔서 네. 바람결님 50대 중반이신데 20년 전 출산하고 요실금전이 있었어요. 음. 시간 지나고 생활하시고 운동하니까 나아졌는데 다시 재발했어요. 케겔 운동 좋다고 해서 해보고 있는데 효과가 있는 게 맞나요? 효과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 치료 전략부터 잘 들으셔도 정말 훌륭하시고 놓치지 않으실 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해서 그냥 조이시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기침 전에 선수축하는 거를 인제 다른 비욘디에서도 넥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인제 방광목 인제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침하기 전에 골반기정을 먼저 한번 조여 보는 거. 재채기, 웃음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저희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얘가 뇌에서 인지하는 거, 선수축하는 걸 잊어버린 거거든요. 뇌에서 전달을 해 줘야 되는데 뇌에서 전달을 못 하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의도적으로 반대로 근육을 기침하기 전에 조이고 기침하고 조이고 기침하고 인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복압 증가 상황을 대비하는 이런 훈련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 요도 압력 유지를 그럼으로 해서 인제 전체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점프를 한다든지 특히 이렇게 38살에 인제 자녀가 2분 있는 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빨리 출산 전에 몸으로 돌아가고 싶고 운동을 또 열심히 규칙적으로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하려면 갑자기 내가 아기를 낳고 내가 출산 전에 임신 전에는 마라톤 대회도 나가서 잘했으니까 마라톤을 인제 올해 뭐 6월 달에 있는 마라톤을 뛰겠다. 안 돼요. 단계별로 준비를 하셔서 하셔야지 나중에 무리가 없다라는 거. 왜냐면은 인제 자연적으로 앞에서 질문 주신 분처럼 인제 젊을 때 출산하시고 해서 괜찮았는데 이렇게 50대 중년이 돼서 다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50대 갱년기 인제 호르몬의 변화가 급격히 있을 인제 이 생애 주기에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를 아예 안 나타난다고는 저는 그건 거짓말이고요. 줄이려고 한다면 예방이죠. 예방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단계별로 내가 건강할 때 단계별로 해서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예.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급하게 지으려고 이 베이스 작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 그쵸. 기초공사를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그래요. 그래서 단계별로 준비를 해 두면 무너지더라도 훅 무너지지 않고 어느 정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이제 가능하게 해 주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1번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운동을 해 보려고 하는데 준비물 인제 댁에 계신 분들은 요렇게 수건을 돌돌돌돌 말아서 한번 준비를 해 주실게요. 요 슬라이드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수건을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 주실게요. 마셔서 이거를 의자는 소파보다는 단단한 식탁 의자가 더 좋아요. 식탁 의자 위에 놓고 자 요거 잠깐만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의자라고 할게요. 의자 위에다 놓고 의자 위에 회원부가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운데 앉아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앉아주시는 거예요. 이 수건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촉각으로 지금 기능이 약해진 또 내가 인지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골반기저근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고 얘는 또 깊숙이 숨어 있어서 인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케겔 운동을 하시는데 소변이 새는데 항문 관략근만 너무 주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는 복부에 힘이 들어가서 제대로 인제 훈련이 안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요렇게 앉아 보실 건데 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를 어떻게 잡냐고 하면은 저기 잠깐만 또 한번 들어주실게요. 이게 제가 분리가 잘 돼 가지고 아래쪽으로 살짝만 해 주시면 여기 골반뼈 있죠. 골반뼈. 그래서 골반 벨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벨트 있는 부분에 이렇게 요 부분을 이렇게 대 보실게요. 대시고 손끝으로는 치골을 이렇게 대면 여기가
삼각형을 이루거든요. 이 삼각형이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요. 같은 선상에. 그래서 옆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요 두 포인트하고 치골하고 일직선으로 돼 있죠. 얘가 중립이에요. 얘가 중립인데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사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치골이 배 쪽으로 당겨져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복부 근육에 불필요하게 힘이 많이 들어가고요. 골반 기저근도 중립에 가장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가장 그 적합하게 최적화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거를 중립이라고 하거든요. 요게 잘 안 잡혀서 요거를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 수건위에 이렇게 앉으셨을 때 이걸 옆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골반을 자 꾸부정하게 이렇게 굴려보실게요. 굴려보시고 다시 이렇게. 자, 꾸부정하게 이렇게 돼서 허리가 너무 동그랗게 구부정하게 된다면 요거를 골반의 후방경사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로 왜 S라인 만든다고 젊은 친구들이 너무 꺾으면은 이제 여기 허리 부분에 요 골반의 윗부분이 치골보다 더 앞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흑인 여성들 보면은 허리가 이렇게 골반이 전방경사라고 해요. 전방경사가 된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근육이 효율적으로 못 쓰고 그래서 앞뒤로 살살 이렇게 굴려주시면 사실 수건위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로 마사지가 돼요. 근육을 촉지해서 직접적으로 촉지하진 않지만 이 수건 위에 앉아있는 것 자체로 이렇게 하고 수건이나 더 단단한 도구들도 있는데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보면 긴장이 높을 경우에 수건 위에 앉는 것도 아파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수건을 좀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 좀 아파요라고 하신 분들은 수건을 조금 느슨하게 하셔도 되고 이 정도는 괜찮은데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단단하게 이제 이렇게 말아서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중립을 찾는 거예요. 여기 뼈하고 요 삼각형이 앞에 삼각형이 일직선으로 된 상태로 잡아주실게요. 그게 골반의 중립이에요. 중립 자세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부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꼿꼿하게 허리가 잘 펴져 있겠죠. 이 상태에서 갈비뼈 옆쪽으로 한번 원장님도 손을 한번 이렇게 잡고 제가 살짝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살짝 일어나서 갈비뼈 이렇게 갈비뼈 아래쪽을 잡으시고 자 자세는 지금 중립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골반의 뼈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되지도 않고 또 너무 꺾이지도 않고 중간에 딱 왔어요. 어깨에 긴장 푸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갈비뼈 느껴지시나요?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코로 숨을 들이마셔 보실게요. 숨을 들이마셔 볼 때 내 갈비뼈가 어디로 움직이는지 자, 그대로 코로 부드럽게 내뱉어 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숨을 마셔 보시고 내쉬어 보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갈비뼈를 보면 아코디언처럼 옆으로 확장이 되죠. 옆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고 내뱉을 때는 모아져요. 그래서 아코디언처럼 마실 때는 횡격막이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골반 기저근은 아까 첫 번째 이제 그 사진 나중에 또 이제 녹화본 이제 보시면은 위에 핑크색 아래 핑크색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마실 때는 횡격막하고 골반 기저근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좀 이완을 해요. 그래서 이완이 돼야지 수축을 잘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완을 했다가 내쉴 때 자연스럽게 살짝 올라가거든요. 다시 마실 때 내렸다가 내쉴 때. 그런데 긴장을 많이 하신 분들은 횡격막이 옆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저희 환자분들 보면은 위에서. 자, 횡격막은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대장이에요. 이 주동근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대장 근육이 활성화가 안 되고 보조를 하는 쪼무레기들이 자꾸 올라와서 그러니까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 오면은 머리 뒷골도 땡기고 머리도 아프고 아니 방광이 안 좋은데 왜 머리도 아프고 긴장을 너무 하시고 호흡할 때 제대로 못 하시니까 이쪽 어깨 주변에도 근육이 굉장히 긴장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 갈비뼈를 이제 그래서 마실 때
옆쪽으로만 확인을 하셔도 되고 그래서 가슴이 이렇게 들리지 않게끔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인지가 정말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밴드를 사용하셔도 좋아요. 밴드. 이제 요 밴드나 뭐 스카프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 밴드를 이렇게 묶어도 괜찮고 아니면 교차해서 잡으셔서 내가 마실 때는 얘가 팽창이 되죠. 그렇죠. 내쉴 때는 해서 이렇게 줄어들 수 있게 마실 때는 그래서 횡격막이 호흡이 정상화가 돼야지 그래야지 코어하고 골반 기저근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바로 케겔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수건 위에 앉으셨잖아요. 수건 위에 제가 이제 풍선을 준비를 해서 여기가 이제 골반 기저근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골반 기저근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이 수건이 골반 기저근이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지금 긴장을 해서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케겔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죠. 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완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희가 이제 골반 기저근 운동 해보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많이 얘기를 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1층에 있어요. 비온 뒤 이 스튜디오에 오시기 위해서 1층에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실게요. 바로 2층, 3층으로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지하 1층까지 내려갔다가 올라가셔야지 훨씬 더 근육이 왜? 지금 나는 이미 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하 1층까지 가는 게 이 근육이 조금 이완을 해서 지하 1층, 2층까지 가는 길을 조금 더 힘있게 만들어주는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보통은 우리가 숨을 마실 때 얘가 이완을 했다가 내쉴 때 올라간다고 했어요. 자, 이번에는 숨을 마실 때 얘가 내려갔어요. 내쉴 때 의도적으로 복부는 볼록하게 나오지 않고 이 회음부만 지하 1층으로 슬며시 이렇게 내려보낸다고 생각을 하실게요. 자, 다시 힘 빼서, 다시 해보실게요. 자, 다시 숨 들이마시고, 마실 때.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숨 마실 때 살짝 내려갔다가, 내쉴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얘만 마치 배변할 때처럼 풍선을 질 구멍으로 이렇게 불어준다고 생각하셔서 또는 남자분들도 이제 그 회음체를 아래로 이렇게 밀어낸다고. 수건 위에 지금 앉아 계신다면은 내 회음부를 수건으로 살짝만 밀어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서 한 6초 정도만 멈춰 계셨다가 힘 빼서 다시 제자리. 자, 6초에서 8초 정도가 좋은데 그 이유는 6초에서 8초 정도 이완을 했을 때 뇌에서 수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연습, 준비를 더 잘하게 되거든요. 길 필요도 없어요. 6초에서 8초면 충분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 3번에서 5번 정도 하시고 나서 골반 기저근을 한번 지금 조여보실게요. 아마 예전에 그냥 케겔 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잘 조여지는 거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느끼셨나요? 느끼셨다면은 뭡니까? 여기다가 하트 이렇게 보내고 하시던데. 자, 유튜브는 잘 안 보는데 이제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어렵네요. 맞아요. 지금 하려고 하니까. 맞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남자분들은 이 골반 기저근의 문제가 소변이 새고 이런 경험은 사실 이제 전립선암 수술을 하고 나서 아니면 연령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남자분들은 요실금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보다 인지하는 거를 더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여자분들보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데 너무 어려워하신 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왜? 지금 내 골반 기저근 또 코어의 기능이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이제 내진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병원에 오기 너무 바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할 거는 손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손가락에 이제 그 젤 같은 걸 묻혀서 질 안에 삽입을 해보시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으시고 요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만 들어가셨을 때 이제 요도 관략근을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넣으셨을 때, 자, 쪼였을 때 쪼여지는지, 얘가 그냥 깜빡깜빡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평가를 하신다면 스스로 그렇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인제 쪼끔 그 출산 특히 인제 자연분만 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그 좀 그 질의 그 용적이 좀 확장되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좀 많이 약할 수 있어요. 인제 그런 분들은 추천드리는 거는 정확하게 병원에 내원하셔 가지고 다른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배제시키는 게 좋겠죠. 그냥 무작정 케겔 운동이나 골반 기정을 훈련하는 것보다 다른 인제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이것도 살펴보시고 그리고 인제 저희 골반 건강 치료사분들한테 검사 평가 받으시고 그래서 인제 그 단계별로 인제 운동할 수 있는 요런 방법들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 어떻게 인제 그 하는 것도 단계별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인제 유튜브에서 방송을 드리는 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맞춤형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치료. 그래서 왜 다이어트도 모든 다이어트 약이 나한테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다이어트 뭐 제품 뭐 식품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더 맞는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오시면은 좋을 것 저 같아요. 순간 부끄러웠던 게 환자분들한테 뭐 저는 뭐 수술을 한다든지 약을 처방하고 케겔 운동 열심히 하세요라고 했던 게 너무 좀 부끄러운 순간이기도 하네요. 어려워서 제가 그죠. 맞아요. 어려워서. 그리고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고 환자들마다 다 평가가 필요한데 다 다르세요. 정말 다 다르세요. 다 선생님 다르세요. 제가 좀 너무 송구한 말씀 하나 저희가 네. 인제 4 분밖에 안 남아서 벌써요? 선생님 그럼 제가 2 번째 아니 이걸 혹시 시간을 한번 제가 좀 중간에 갑자기 충동적 섭외는 너무 죄송한데 네. 한 번 더 제가 좀 이 자리에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아이고 너무 그럼요. 감사합니다. 찾아주시면 예예. 벌써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오늘 제가 설명 들으면서도 저도 되게 빠져들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셔서 환자분들이 이해가 정말 쏙쏙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오늘 우리가 했던 거는 사실 복압성 요실금이 있을 때 네. 횡격막 호흡부터 근데 야 이게 쉽지가 않아서 네 맞아요. 그래서 호흡을 하는데 자 그럼 빨리 마지막으로 자 한국에 제가 외국에서 오랫동안 인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 환자분들의 공통적인 게 그 횡격막 호흡을 하지 않으시고 복식 호흡이라고 배우셔 가지고 호흡을 하실 때 배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숨을 배가 들여 마실 때. 마실 때 배를 볼록하게 하라고 그랬대요. 안 돼요. 이게 지금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다 밀려요. 이게 다 밀리거든요. 근데 이 복압은 우리 허리를 보호하는데 특히 엄마들 지금 출산을 하신 엄마들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아가를 들어 안을 때 또 중년 여성분들은 뭘 한국 분들은 들어 올리시죠? 김치통. 김치를 많이 담그시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살아계실 때 김치를 담그시면은 허리가 좋지 않으신데도 그 김치통을 다 이렇게 들어서 올리면은 요렇게 되잖아요. 허리도 보호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요실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허리도 지금 하나도 보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 낳고 나서 아기 낳은 지 30년이 됐는데 저는 선생님 허리가 아직도 아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지금 요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호흡을 마실 때 어디가 횡격막 그래서 갈비뼈가 어떻게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셔야 돼요. 갈비뼈가 위로 움직이면서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거는 안 돼요. 배가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배가 자 복식 호흡이 틀린 건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실게요. 하지만 그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복식 호흡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횡격막 호흡하고 복식 호흡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드린다면 자 내가 500원을 투자해서 1,000원을 준다고 하는 거랑 1,500원을 준다고 한다면은 어떤 선택을 1,500원. 하시게요? 1,500원. 그렇죠. 근데 복식 호흡을 해도 충분히 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에 주는 그런 장점들은 있거든요. 근데 1,000원 밖에 안 돼. 하지만 횡격막 호흡을 하면은 1,500원하고 비슷한 이런 효과가 더 있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틀리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이다. 더 이득이 있다 나한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강의는 정말 제가 이 정도로 놀랐을 정도면 아마 일반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횡격막 호흡에 대한 그리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회음부를 느끼면서 또 중립 자세부터 해서 연습을 권유드리고요. 선생님 다음번에 우리가 요
행동과 호흡부터를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네. 지금 과민성 방광부터 아직 좀 남아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한 번도 제가 못 모시고 준비를 짧게 한다고 짧게 했는데도 예, 예.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 그래서 갔네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네. 정말 제가 즐거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요거 이제 질문만 좀 제가 대답하고 그냥 네네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예, 그 쿨엔젤스님께서 신장과 방광에 작은 석회가 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그 콩팥에 있는 실질에 있는 그 파레크라임이라고 하는데 이 석회는 크게 배출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소변 내려가는 길에 있는 석회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출산 이후에 예, 출산, 시크릿 네. 정원님께서 요실금이 여성한테만 생기는 건가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면 여성분이 남자는 안 생기는가? 예,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적긴 해요. 예, 케이스가 적긴 한데 우리가 절방 요실금, 절성 비대증이 됐든 과민성 방광이 됐든 남성분들도 요실금이 생길 수는 있다. 그리고 우리 러브스토리님께서 출산 이후 증상이 생겼는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뭐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께서 대답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출산 후에 증상이 생긴데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그래서 일단 뭐 가까운 비뇨의학과 보통 이제 그 소변에 문제가 있는데 국내에는 산부인과에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비뇨의학과에 가셨을 때 저는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아마 검사를 여러 가지 할 거예요. 검사를 여러 가지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이제 그 엄마들 맘카페나 맘카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걸 따르지 말고 왜냐하면 내 몸은 그 엄마들하고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런 운동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드립니다. 예, 우리가 골반 재활 관련된 프로그램 디렉터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병원에서 확인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무 생각 없이 님께서 요실금 재수를 하면 또 발생 안 할 확률이 큰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어떤 요실금이냐, 정말 복합성 요실금이냐, 절방 요실금이냐, 어떤 이유의 요실금이 재발한 거냐를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복합성 요실금의 재발이라면 좀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실금 수술은 아주 성공률이 높은 수술이다. 영광선님 반갑습니다. 좋은 내용 채널을 통해 알려주시네요. 대단하세요. 코 운동 어려워요. 전 맞아요. 선생님께 치료를 받아서 쉽게 알아듣지만 다른 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 한꺼번에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의 팬께서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또한 우리 지니킴 선생님 모시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정말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제 초대해 주셨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제가 황진철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지니킴 선생님 한 번 더 모시고 오늘 과민성 방광 그리고 요실금, 주로 복합성 요실금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요실금 강의의 두 번째 이야기를 제가 빨리 준비해서 여러분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너무 급하게 달려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